결혼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숨길 게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부부가 되면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고 돈 이야기까지도 솔직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의심 대신 믿음을 먼저 선택했어요. 설마 결혼한 사람인데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겠어 싶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어긋남들은 늘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복잡해서 그렇다거나 곧 정리될 거라는 말이 따라왔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요. 결혼 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지금은 버텨야 할 시기라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금이 갑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결혼 후에 알게 된 한 사람의 진짜 모습과 그걸 알아버린 뒤에도 계속 믿으려고 했던 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마음이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이 선택이 평범한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았고 감정 표현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다 보면 그는 늘 비슷한 말을 했어요.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태도 같았거든요.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주변에서 보기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데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도 처음엔 정말 평범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화면을 껐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요. 무심코 물었어요. 누구한테 온 거야? 그는 잠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광고.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집으로 온 우편 하나를 그가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원래는 같이 확인하던 건데 그날은 유독 빨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제가 다시 보려고 하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회사에서 온 거야.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 같았어요. 결혼했으니까 서로 믿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넘겼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 달쯤이었어요. 생활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통장 잔액을 보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줄어드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초반에 쓸 게 좀 있었잖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다들 지출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믿기로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좀 피곤해서.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에 몇 번이나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걱정돼서 물었어요. 어디 아파?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 뒤에 다시 덧붙였어요. 요즘 생각이 좀 많아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는 잠깐 시선을 피하다가 말했어요. 결혼하면 다 책임이잖아. 그 말에 괜히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부담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멈추고 이해하려는 쪽을 먼저 선택한 순간이요. 이상한 장면들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하나하나는 설명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카드 결제가 늦어지기도 했고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고 갑자기 지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고 생각을 멈추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미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한 번 더 늦어진다거나 통장에 들어와야 할 돈이 며칠씩 밀린다거나 그 정도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늘 비슷한 말로 답했습니다. 지금 좀 꼬였어. 곧 정리될 거야. 그 말이 너무 자주 반복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 말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묻고 괜히 불안해지느니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표정이 분명하게 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투가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설명하려는 말투가 아니라 막아내는 말투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대답을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알고 싶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믿어줘.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금융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님 본인 맞으신가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상대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채무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우자분 연락처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오늘 금융사에서 전화 왔어? 그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 나한테 전화가 와?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정리 중인 게 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인지 알아야 나도 같이 생각하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말하면 더 복잡해져. 그 말이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미 복잡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이후로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설명은 없었고 대신 고지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곧 해결돼. 조금만 지나면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정말 묻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묻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자세히 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가 정리 중이라는 말에 기대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거 하나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안 그래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처럼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한 번만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내보려고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전화 말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어요.
너가 조금만 정리해주면 안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이 얼마야? 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지금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복잡하다고 무슨 일인지 말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그래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그는 종이 몇 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그걸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제가 종이를 들여다보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제가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한참을 있다가 말했어요. 말하면 널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한 번만 넘기면 돼.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너 명의로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깐 쓰고 바로 갚을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진짜 이번 한 번이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이 사람은 더 깊이 무너질 것 같았고, 지금 도와주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줄 수 있는 건데? 최대한 빨리.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진짜야. 그날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어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선을 넘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걸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부부니까 같이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신 계산하고 확인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다시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보면서 괜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는 걸요. 사인을 하고 난 뒤 며칠 동안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뭐 도와줄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자다 말고 눈이 떠졌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고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휴대폰을 누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잠깐 확인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소리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기척을 숨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해? 잠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 하냐고? 한참 뒤에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방 나갈게. 문 열어. 문이 조금 열렸고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 지금 말 안 하면 더 커져.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건데 뭘? 게임 무슨 게임? 그냥 뭐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작게 하는 도박 같은 거. 그 단어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20대 중반쯤. 그럼 연애 전부터네. 응. 그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중간에 멈춘 적은 있어. 완전히 끊은 적은? 없어. 그 대답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응, 정리됐다고 한 건 뭐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다음날 저녁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안 받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넘겼어요. 형수님, 네. 이건 형이 직접 말했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죠? 형, 이거 꽤 오래 했어요. 최근 들어 손이 많이 커졌어요. 옆에서 계속 말렸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네요. 형수님한테 말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커진 건데요? 제가 아는 건 확인된 것만 2억 넘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뭐가 더 있어요? 형수님 명의로 된 게 있어요. 얼마요? 6천 조금 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아마 다른 데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나 몰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전부 하나로 이어졌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던 모습도 정리됐다고 말하던 얼굴도 다 그 자리에서 맞춰졌습니다. 그날 새벽 다시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 반복된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감당하고 있던 건 위기가 아니라 중독이었다는 걸요. 어제 연락을 받은 뒤로 하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모니터를 켜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날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 했어요. 최근에 손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2억은 넘어요. 당신 명의로 된 것도 있어요. 그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커피만 몇 잔을 마셨는데 속은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에 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모르는 척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근했으면 집으로 와. 그 말이 마음이 놓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신발을 벗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을 내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꺼내자 엄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도박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바로 묻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했대. 20대 중반부터. 최근에 손이 커졌고 금액이 2억이 넘는데?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제 인생 이야기라는 게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제 알았어?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할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불안함을 느낀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어요. 너 혼자 버틸 일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어요. 속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체했니? 엄마가 그렇게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계속 그래. 언제부터? 며칠 됐어.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자. 다음 날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식은땀이 계속 맺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세요. 그 말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임신이요? 제가 되묻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누구 하나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임신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판단과 말들 위에 올라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설득하지도 않고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제 삶을 다시 제 손에 쥐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데 제 선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두렵지만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를 바라면서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